예, 안녕하세요.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5회가 벌써 됐습니다. 5회 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순신 역사유적을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는데요. 뭐 시간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순 장군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아산이죠. 왜냐면 이순 장군의 묘소와 사당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순신 장군과 가장 관련이 많은 지역은 오히려 주로 이제 해전이 있었던 남해 지역과 그다음에 어린 시절 그리고 관직 생활했던 서울 지역 이게 사실 더 많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적만 보는 게 아니라 문화 콘텐츠라는 관점에 본다면 이순신 장군 관련된 문화 콘텐츠는 거의 서울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산 정업은 간단히 소개하고 이제 주 답사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은 3교시 때, 3강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오늘 이제 강의 일정이 여기 2월 13일이고요. 다음 주가 현장 답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월 8일, 15일, 22일 요 3주가 또 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다시 교실에서 만나는 것은 이제 3월 29일, 4월 5일, 4월 10일 만나는 것은 이제 다음 주 답사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단행본 글쓰기를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 요 기간 동안에 초안을 하면 이 세 번 만날 때 수정 퇴고 수정 퇴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을 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먼저 우리 그 이순신 장군 유적은 크게 4개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잠깐 갔던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두만강 하류에는 녹돈두라든지 또는 그 전라 자수사로 가기 직전에 있었던 정읍 현감. 그래서 정읍에도 이순장 관련된 유적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이따 설명해 주고요. 그래서 여기 그 남해 지역, 서울 지역, 아산 지역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기타 지역으로는 녹돈도와 정읍이 있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아산 쪽입니다. 제1강은.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역사 인물 이렇게 그 콘텐츠를 보면 뭐 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출생, 그래서 주로 생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묘소와 사당, 그리고 성장 과정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되는데 역사 인물 가운데 이렇게 성장 과정이 유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그나마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역할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고려와 거란 전쟁 하면 고려 현종이 갔던 길이라든지 고려 현종이 머물렀던 공간, 오늘날 진관사거든요. 옛날에 귀신사가 진관사가 고려 현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곳입니다. 뭐 승가사라든지 그래서 따로 고려 거란 전쟁과 관련해서 이쪽 그 진관사에서 승가사에서 있는 삼천사 뭐 이렇게 거기도 한번 답사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답사가 두려운 게 이 대부분 나이가 드셔서 갔다 오시면 관절이 뿌드득뿌드득 해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답사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순 장군은 역사적 중요도에서 주로 이제 전적지가 특히 많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순 장군의 역사 유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산은 크게 이제 현충사가 있고, 그다음에 충무공 묘소가 있고, 충무공 어머니 그 가게 그 모계가 살았던 그 집이 있고, 그다음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택이 문제예요. 고택. 여기 보면 세 번째 사진에 고택이 있는데 이 고택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것은 어머니가 살았던 그 집, 그 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 장손들이 살았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관련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그 외동이기 때문에 그 외가의 재산도 다 이순신의 장손들이 다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
그 방씨 집안 그 집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덕수이 씨, 이순신 집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근데도 많은 그런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현충사가 있는데 현충사. 예, 이 현충사는 이순 장군이 돌아가시고 거의 뭐 100년이 넘어서 159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00년이 넘은 후에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1706년에 현충이라고 하는 이 사후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충사가 설립이 되고 1년 후인 그해 사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현충사는 그 숙종 사액 원본이 아니고 원본은 박물관으로 가 있고 이것은 이제 어, 복제본이죠. 복제본. 그리고 현충사에 가면 현충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구관과 현관. 구관과 현관. 그래서 이 구관은 이 숙종 시기에 설립이 된 거고 요 신관은 박정희 대통령 때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관은 워낙 역사적인 유물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관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이순장 관련된 행사는 신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구관이 있는데 그걸 지나치면 이 신관이 마치 현충사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구관이 원래 현충사고 신관은 우리말로 현충사로 써 있습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 글씨고요. 이쪽 현충사는 숙종 글씨고 구관의 현충사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관은 동에서 서로 돼 있고 신관의 편액은 서에서 동으로 돼 있습니다.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이 구분만 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1706년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사당이 바로 요 현충사고 요 현충사는 충운부에서 이 사후를 정하고 또 거기 사당이면 사당전 주거든요. 사당의 경비를 쓰기 위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충운부에서 했기 때문에 충운부를 맡으신 분들은 이번 답사기일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답사 동선 쪽에서는 충운부가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충사가 있고요. 자, 그래서 구관과 신관으로 구분이 돼 있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어, 이제 아산을 우리 충무공 이순신의 탄신지로 알고 있는 국민이 56%에서 예전에 어떤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이니까 우리 국민 중에 약 6명이 아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탄신제를 아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오해가 많아지겠죠. 더 오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충무공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를 양성하고 우리 한청당과 결합해서 이순신 장군 재단과 함께 이순신 문화제를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탄신제를 여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순신 장군이 서울 지금의 충무로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충무로가 이름이 생겼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줘야죠. 그래서 하여튼 현재는 아산에 충무공 이순신의 묘소가 있기 때문에 충무공의 탄신일이 잘못 알려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고택이 있다 보니까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순 장군의 묘는 그 처음에는 이제 금성산에 묻혔다가 지금의 장소로 이장한 겁니다. 이장. 그리고 여기 고택은 저기 외가가 아니고 처가. 잠깐 잠깐 방시인데 잠깐 처가인데 제가 예, 예, 방시가 처가거든요. 처가 무남동료. 그래서 그 재산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나 이게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여기서 장손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죠. 지금도 종손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택둠에 이순신 장군 생가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산 현충사를 지금 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 날짜를 잡아서 답사를 할 겁니다. 우리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분들은 그래서 차량을 이렇게 개인 차량을 한 3대에서 4대를 모아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방법은 차량을 대절해서 그 청소년들을 모아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로 해서 한번 그 답사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이 아산은 현충사, 그다음에 묘소, 고택, 그리고 기념관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개로 구성이 됐다고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구역별로는 현충사, 묘소와 고택 부분, 기념관 구역 이렇게 세 개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순신 기념관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에 있는 그 충무공 이순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기념관은 되게 오래됐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래 전시 기법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이 서울에 있는 이순신 이야기가 훨씬 더 제가 보기엔 나아요. 더 잘 만들었습니다. 예, 구성을. 그러니까 유적은 당연히 유물은 다 여기에 있죠. 이순 장군의 진품은 여기에 있는데 그 이순 장군의 생애라든지 전투나 이 구성 있죠. 이 전시 기법과 구성은 오히려 서울에 있는 이순신 이야기. 이순신 이야기는 공식 기념관이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 만든 그냥 전시관이에요. 예. 국가에서 이렇게 한 기념관이 아닌데 그래도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산은 크게 세 개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따로 한번 그래도 명색이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인데 그래도 인사를 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책이 나오면 나를 잡아서 선정식 겸 한 번은 갈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예, 어, 여기 아산과 별개로 이순 장군이 문관의 역할로서 정읍 현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이라도 이렇게 현감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읍 현감이 이순 장군한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무관은 한 번도 행정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행정 경험이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읍 현감이 있을 때 유성룡의 천거로 예, 좌수사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처음에 이 정읍에 사는 유생들이 사대부들이 충청도를 지킨 것, 오늘날 쉬운 말로 하면 호남을 지킨 것, 충청도가 아니라 호남을 지킨 것은 이순신 장군의 공이다 해서 그분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유해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300년이 넘은 거죠. 되게 오래된 사당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1963년도쯤 되면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이른바 애국주의 열풍이 붑니다. 그 애국주의 열풍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오면서 그때부터 막 그 곳곳에 이제 그런 이제 애국과 관련된 막 동상 이런 게 세워집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강감찬 장군 동상이라든지 권율 장군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쉬운 말하면 이제 요거 조금 노린 사람들이 이른바 애국 동상 건립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곳곳에다가 돈을 모아서 동상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동상과 사당이 들어서는데 이제 그때 들어섰던 사당이 충렬사입니다. 그래서 이 충무공원, 그러니까 정읍의 충무공원도 충무공 이순신 때문에 생겨나고 거기에 이제 충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순 장군의 유적지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단행본을 만들면 단행본의 내용이 좀 더 보완된다 하면 요 항목에 하나 잠깐 들어가면 됩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그래서 정읍도 이 충무공 이순신의 유적과 발자취가 있다. 왜 정읍에 있냐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순 장군이 정읍 현감 출신이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역사문화 지도사 선생님들은 정읍에도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발자취가 있다 정도 이렇게 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거 이제 벌써 끝났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7번째 07번 하면 이제 녹둔도. 근데 녹둔도를 우리가 가보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만강 쪽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산마루에서 두만강과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지, 그러니까 두만강에서 중류쯤 오면 거기가 이제 이렇게 세 개 국경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두만강으로 못 나와요.
두만강 하구까지 국경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 북한이 열어주지 않으면 중국은 두만강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 삼국 국경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러시아의 아주 중요한 군사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녹둔들은 못 갑니다. 왜냐하면 녹둔들은 북한 땅이 아니라 예전에 북한 땅이 이렇게 가운데 있었는데 막 모래가 쌓이다 보니까 러시아 땅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예, 그냥 러시아 땅으로 편입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못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녹돈도 하나가 더 있다 정도. 이 정도 하면 아산과 더불어서 정읍과 녹돈도 정도가 이순신 장군과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서 서울시장 했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 할 때 그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해서 거기를 관광지로 만든다는 협약을 해서 녹돈들을 관광지로 하자고 저기 구두 OM 그 뭐야 MOU는 체결했는데 결국엔 안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녹돈도도 중요한 이순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향후 두만강 쪽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관광 루트를 만들 때 아마 녹돈도가 이렇게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승남도의 제일 오른쪽 끝에 항목에 있는 그게 바로 녹돈도입니다. 이쪽 왼쪽으로는 유야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녹돈들 거기서 한번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제5회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